그럼 이제 스티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엔 이 스티치의 선을 표현하는 기법들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제일 점선인 러닝 스티치에서부터 굵은 케이블 스티치까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우선 러닝 스티치와 백 스티치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럼 시작을 해 볼게요. 러닝 스티치는 흔히 생각하는 바느질에서 홈질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홈질보다 아무래도 자수이기 때문에 좀 더 가지런하게 일정한 간격으로 줄을 놓아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땀 하고 그 다음에 나오고, 이 선 따라 정확하게 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요 땀의 크기가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 땀. 바느질에 익숙하신 분들은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게 요 도안대로 잘 따라가야 된다는 점과 요 땀의 크기가 거의 일정하게 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보시면 요 땀이 빈 공간보다는 조금 더 긴 게 모양이 예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지런히 러닝 스티치를 수놓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도안의 끝까지 러닝 스티치를 수놓아 봤어요.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매듭을 한번 지어 볼게요. 매듭을 지으실 때는 왼손으로 실을 잡으시고 바늘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감아줄 거예요. 기본적으로 2번을 감아주고 바늘을 빼세요. 그럼 이렇게 매듭이 원단에 딱 붙도록 왼손으로 고정을 시켜주시고 실을 이렇게 빼면은 깔끔하게 매듭이 지어집니다. 이대로 짧게 자르셔도 되고, 조금 더 깔끔하게 하고 싶다면 이렇게 기존에 놓인 실들을 조금 타고 가서 이렇게 잘라주셔도 됩니다. 그럼 러닝 스티치 하나가 완성됐어요. 그럼 여기 이 러닝 스티치를 응용한 스레디드 러닝 스티치를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럼 잘 보이도록 다른 색실로. 자, 그럼 스레디드 러닝 스티치는 러닝 스티치를 응용한 스티치예요. 여기 제일 처음 러닝 스티치의 중앙에서 위에든 아래든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로 나오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아래로 나오셔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실을 가르는 건 아니에요. 실을 한쪽으로 보내고 나오시면 됩니다. 실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위에서 나오셨다면 위에서 아래로 다음 땀을 통과시켜 줄 거예요. 통과시켜 줄 때는 이렇게 가신다면 실을 가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늘의 뒤로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한 땀을 가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위에서 아래로 갔다면 이번에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모양을 잡아가면서, 그 다음 또 이번에는 위에서 아래로. 또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가면서 기존에 있던 러닝 스티치 사이를 왔다 갔다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에 나올 때 빼고는 천은 절대 꿰지 않아요. 기존의 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제일 마지막 마무리할 때가 되었으면 처음 시작할 때 마찬가지로 마지막 땀의 중앙에 방향에 맞도록 뒤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매듭을 지으실 때 제일 주의하셔야 돼요. 매듭을 지으실 때 이게 다 딸려 나오기 때문에 일단 감아주시고,
매실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딸려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매듭을 바닥에 놓고 이렇게 고정을 시킨 다음에 매듭을 지어줄 거예요. 그리고 잘라주시고, 그 다음 얘는 움직이기 때문에 매듭을 한번 지어주시고 조금 더 손을 봐주시면 돼요. 조금 더 손을 봐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벌써 그러면 러닝 스티치와 스레디드 러닝 스티치 두 가지 스티치를 배우신 거예요. 그럼 다음으로 백 스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세울이 아니라 여서도를 한번 사용해서 백 스티치를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서도를 사용하실 때에도 이걸 통째로 그냥 쓰시는 것보다, 왜냐면 이 실 자체가 꼬여 있기 때문에 한 홀씩 빼서 다시 바늘에 정리를 해서 바늘에 끼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럼 이번에는 백스티치를 한번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스티치는 도안의 제일 끝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칸 앞에서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한 땀 앞에서 시작해서 되돌아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 땀 놓고 다시 앞으로 가서 뒤로. 이럴 때 이때 주의하실 점이, 다시 돌아갈 때 같은 구멍으로 앞에 놓았던 것과 같은 구멍에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선을 표현했을 때 얘가 어긋나지 않고 하나의 선으로 매끄럽게 보일 거예요. 또 이거는 바느질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음질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늘 그렇듯 제가 아마 앞으로 자주 하게 될 말일 것 같은데, 항상 중요한 건 일정한 자기 땀으로 가는 게 제일 깔끔하게 완성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 번 해보셔야지 자기 땀의 길이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한 칸, 앞으로 한 땀 가서 뒤로 한 땀. 이 러닝 스티치는 좀 점선으로 된 옅은 선이라고 할 수 있으면, 이건 제일 기본적인 선명한 선을 표현할 수 있는 제일 기본적인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술을 놓을 때 되게 꼼꼼하신 분들은 이 백스티치를 놓으실 때 되게 작게 땀을 해서 술을 놓으시기는 해요. 근데 그게 뭐 틀린 건 아닌데, 술을 놓을 때 꼼꼼한 건 당연히 좋지만 너무 작은 땀을 하게 되면 그 표현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자수를 놓으실 때 너무 꼼꼼하게 이 땀을 너무 작게 놓으시면 자수라기보다는 정말 바느질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고, 본인이 술을 놓을 때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길이로 땀을 만들어서 놓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쯤 됐을 때는 도안의 끝을 예상하시고 몇 땀 정도 가면은 되겠다. 그래서 그 땀의 길이를 약간은 조절하면서 술을 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도안대로 백스티치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이 백스티치를 또 응용한 패키니즈 스티치를 한 번 더 수놓아 볼 거예요. 이 패키니즈 스티치는 백스티치의 응용인데, 이것도 스레디드 러닝 스티치처럼 고정이 되어 있는 스티치가 아니라서 모양을 좀 잡아주면서 조심스럽게 술을 놓아야 되는 스티치예요. 그럼 이거는 왼쪽 끝에서 끝에 아래에서 나올게요. 크게 하고 싶으시면 좀 더 아래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래도 너무 큰 것보다는 아기자기하게 작은 게 좀 더 예쁘기 때문에 이쪽에서 나와볼게요. 그리고 제일 첫 땀 말고 그 다음 땀에 바늘을 걸어주세요.
이게 여서도를 사용하시면 실이 좀 각각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실을 좀 만져가면서 수를 넣으세요. 그 다음 땀에 걸어줬으면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가서 이렇게 해서 위에 고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가 아니고 한 칸 건너뛰어서 한번 가고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나오는데 기존의 실보다 위로 바늘을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동글동글하게 고리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다시 또 앞으로. 이렇게 다시 되돌아가서 앞으로 가고 주의하실 게 기존에 놓인 실 위로 바늘이 가도록 할게요. 이것도 잡아당기면 잡아당기는 만큼 얘가 딸려오기 때문에 조금은 사실은 이렇게 잡아당기는 딱 붙는 모양으로 해도 뭐 다른 이렇게 잡아당겨서 붙는 모양을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본인이 연출하기 나름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몇 개를 더 끝까지 완성을 해볼게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양을 잡으려고 하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앞으로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양을 잡아주는 게 좋아요. 이것도 잡아당기느냐 덜 잡아당기느냐에 따라서 느낌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지만 프랑스 자수도 정해진 틀이 있는 것보다는 그 기본만 지키시고 나름대로 응용하시기 나름이라서 같은 스티치라도 다양하게 연출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오셨으면 마지막에 마무리로 아래에 넣고 마무리를 해주세요. 이것도 매듭을 지으실 때 주의하실 점이 힘껏 당기면은 앞에 실들이 다 딸려 나오기 때문에 앞에 실을 당기지 않게 조심하면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매듭을 지은 후에 아까처럼 조금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장식적인 느낌이 강해서 가장자리를 장식할 때 뭐 소매 끝이나 뭐 테두리 같은 걸 장식할 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백스티치와 그걸 응용한 패키니즈 스티치까지 완성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응용까지 해서 총 4가지 스티치를 한번 설명해 보았는데요. 그럼 그대로 여기 도안에 한번 스티치를 수놓아 보면서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쇄된 원단이 있어서 도안이 그려져 있는데 일단 도안 그대로 이렇게 수놓을 부분을 중앙에 놓고 수트를 끼워주세요. 그리고 이미 매듭이 지어 있는 실로 수를 넣겠습니다. 여기 도안에는 점선이 다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대로 수를 넣으시면 돼요.
비뚤어지지 않게 줄을 침착하게 차분하게 놓으시면 됩니다. 앞에 설명을 다 해드렸기 때문에 여기 뒤에서는 복습하는 기분으로 그냥 말없이 술을 놓아 볼게요. 이렇게 러닝 스티치가 완성됐습니다. 그럼 이제 도안에 있는 것처럼 스레디드 러닝 스티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에 중앙에서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중앙에서 나와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가면서 러닝 스티치 사이를 왔다 갔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반 정도 와서 멈출게요. 뒤로 들어가서 매듭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매듭을 지을 때 너무 당기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듭을 지은 다음에 조금 더 손을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러닝 스티치와 스레디드 러닝 스티치를 또 완성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백스티치와 패키니즈 스티치를 완성해 볼게요. 줄을 다시 내려서 백스티치가 중앙에 오도록, 또 준비된 실을 세 올로 백스티치를 수놓아 보겠습니다. 한 땀 앞에서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되돌아가기. 여기서 같은 구멍으로 넣기. 여기는 매듭이 있으니까 매듭을 잘 피해서 넣어주세요. 여기 도안에 이렇게 패키니즈 할 부분을 그려 놓았는데 요거는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원래의 땀대로 그냥 쭉 진행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도안의 끝까지 와서 백스티치가 완성되었습니다. 매끄러운 하나의 선이 되었어요. 그럼 또 마지막으로 여기 백스티치를 응용한 패키니즈 스티치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호를 사용했고요. 도안은 약간 좀 너무 크게 되어 있어서 이것보다는 좀 더 작게 조금 위에다가 조금 위에 바늘을 빼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일 끝에 맞추셔서 나오셔도 되고 그거보단 살짝 안쪽으로 해서 이 정도 나오셔도 괜찮아요. 그다음 여기서 바로 앞에가 아니고 그 앞에 그 다음 땀, 두 번째 땀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그리고 다시 여기 아니고 다시 이쪽이 아니라 한 칸 더 가서 한 땀 더 가서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데 기존에 놓인 실 위로 바늘이 올라가도록 이렇게 또 계속 패키니즈를 반 정도, 백스티치의 반 정도 가볼게요. 너무 처음부터 모양을 만들려고 하시면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이렇게 바늘 뒤로 해서 모양을 잡아주는 게 조금 더 쉬워요. 이렇게
높이를 일정하게 맞춰가면서 이렇게 원하시면은 끝까지 뭐 술을 넣으셔도 상관없고 저처럼 반만 술을 놓아서 백스티치와 그 응용인 패키니즈 스티치를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모양을 좀 잡은 다음에 끝에 마지막 단에 끝에 맞춰서 그거보단 살짝 안쪽으로 넣어서 여기 처음 시작했던 부분과는 같은 선에 있도록 해서 뒤로 넣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때 또 앞에 실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딸려오도록 조심하면서 매듭을 지으세요. 또 아무래도 조금 딸려왔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빼서 모양을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동글동글 귀여운 패키니즈 스티치까지 완성해 보았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린 스티치는 이렇게 제일 기본 선을 표현할 수 있는 러닝 스티치와 백 스티치, 그리고 그것을 활용한 스레디드 러닝 스티치와 패키니즈 스티치였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더 많은 선들이 있으니까, 더 많은 선을 표현할 수 있는 스티치들이 있으니까 앞으로의 설명도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